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을 문제 삼아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15%로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포함해서 다시 25%로 올릴 것이다. 왜? 너네들이 국회에서 법안을 왜 이렇게 빨리 처리 안 하냐 이런 이유예요. 그 타당한 이유입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를 해서 미국의 그 JD 벤스 부통령과 만났죠. 예. 왜 우리 국무총리가 갑자기 미국에 가서 부통령과 만났어야 하는가? 예. 이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순풍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 이런 만남이 필요가 없었겠죠. 김민석 국무총리의 설명을 하면 쿠팡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고 예. 벤스 부통령이 이해를 했다고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그 반대입니다. 쿠팡을 왜 정치적 마녀 사냥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의 고위 인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기업을 망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언론 기자 간담회에서 했어요. 또 김민석 부총리도 그와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했을 때 예. 미국 사람,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SK텔레콤하고 롯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났을 때 예. 거기 롯데그룹의 총수가 출석을 했다든지 SK 최태원 회장이 출석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김범석 총수 어딨냐 계속 얘기를 했고 예. 정당한 변호 권리를 제한을 했다. 왜냐하면 미국 법은 통역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통역사를 데려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자기 비용으로. 왜냐하면 자기의 변호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예. 모든 피고인은 최고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국회 그 통역기를 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예. 그때 쿠팡 임시 의장은 이 국제기구에서 일한 유능한 통역사다 했는데 그것을 제재하는 모습을 보였죠. 예. 근데 그 박사님, 예.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올리겠다. 너네 국회에서 왜 법안 처리를 안 하냐 이런 거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는데 그럼 박사님 생각에는 이게 그래도 쿠팡이랑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그 정부의 예. 그래서는 이제 쿠팡 기업 하나로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이 흔들려지는 단계는 지났다고 하는데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쿠팡이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잘 먹힌다는 거죠. 예, 미국에. 그렇지만 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식으로 미국에서 로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설득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이런 정치적 마녀 사냥이 계속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한미 팩트 시트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미국 네. 기업이 차별받는 점이 없다고 명시를 했는데 예. 한국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내부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방치가 되고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의 이제 위헌 상황이 이제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걸 기다리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가만히 있질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지연 전략은 안 된다. 한국이 계속해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을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팩트시에 약속한 것을 예. 빨리 법안에 100% 반영해서 법제화를 하지 않으면은 25%로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 예. 이것이 내용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사님은 쿠팡과 온풀법까지 다 포함된 이유일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쿠팡이 하나의 예. 기업으로도 볼 수 있지만 미국 정부, 미국 의회, 미국 전체 경제라든지 특히 디지털 기업으로 본다면 예. 이 하나가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 국회가 하는 대로 되면은 뚝이 무너지고 팩트 알겠습니다. 시트에서 내용이
어긋나서 미국만 손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네. 왜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느냐.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내부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 뭐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고 당장 중간 선거도 올해 안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 촉발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은 그러면 교수께서는 어느 정도 비율로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폭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쓰였는데 예. 이번에 그린란드를 미국이 합병한다 했을 때 유럽 연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유럽 연합에게 부과했던 관세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린란드 합병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 행동까지 취한다면은 예. 유럽 연합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아직 법제화가 안 된 유럽 연합과 미국 간의 관세 합의를 무효화하겠다고 위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지금 팩트 시트에 있는 거를 다 무효하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시장과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중시하는 게 그것인데 네. 거기서 미국의 약점이 노출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린란드 합병을 보류했죠.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관세가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 결과를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둘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하고도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미국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이런 온라인 플랫폼 법안 같은 것이 우려가 계속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예.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쿠팡이 한 개의 기업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하나가 무너지면은 예. 구글이라든지 모든 미국 기업이 한국과는 공정하게 경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예. 그런 강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원의원도 나서고 있는 것이고 부통령도 나서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부른 것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 12월 18일에 예.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그 FTA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결렬이 됐어요. 미국 팀이 갑자기 회의 취소를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쿠팡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독재 규범법을 한국이 계속 추진한다면은 한국과 협상을 할 지금 단계가 아니다. 이거는 팩트시트 위반이라 하면서 예. 심지어 미국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까지 언급을 해서 관세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그게 예. 작년 12월 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세 차례 서한을 보내면서 이러한 법제화를 촉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님 잠시만요. 지금 계속 박사님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인상 압박의 핵심 내용은 쿠팡이 크게 관련돼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근데 김정관 장관은 뭐 저번 주에 어제 들어왔나요? 아무튼 그 러트니 상무장관을 만나서 관세 협상을 했는데 그 신동치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말을 하면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그런 게 우리가 법적으로 국회에서 지연 처리한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일이 12월 달, 1월 달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지연 처리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소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했던 게 쿠팡과 관련해서는 쿠팡과 관련해서 그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그럼 보시는 거예요? 쿠팡 표면적인 사태가 미국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시트에서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망 사용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이 있어서 예.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면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또 한국은 변호사, 의뢰인 비밀 유지권의 인정을 포함해서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실현이 되면은 쿠팡도 합리적인 예. 또 공정한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법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쿠팡에 대한 정치적 마녀 사냥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예.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제 계속해서 뭐 통상교섭 본부장도 계속 지금
그 오해를 풀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인 거잖아요. 이번 주도 계속. 그러면 교수님의 생각으로는 쿠팡에 대한 그 우리의 제재 그리고 온풀법에 대한 그 빠른 처리 아니면 그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김종관 산업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는 우리가 일부러 지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 법적으로. 이게 예. 워낙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협상을 해서 뚝딱 결정이 되고 그것이 법안이 국회에서 예. 통과되겠냐 이런 설명을 했었겠죠. 그 요거는 대미투자법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미투자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아, 여러 온라인 가지가. 플랫폼법도. 그렇죠. 예. 팩트시트 이행 전체를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예.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 관한도 그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환율이 위험하니까 예. 이게 미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 중에서 처음인 200억 달러를 조기에 미국에 투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했을 수 있고 그것이 예. 합리적이고 공정한 설명일 수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는 잘 모르겠다.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시장에 개입했느냐. 이것은 환율 조작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번에 한국을 다시 한번 9개 나라 중에 하나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한 거의 예. 이유 중에 하나로 인용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양측 간에 입장이 있지만 입장이 이렇게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미국은 네.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예. 워낙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미국 우선주의 그런 보호무역 정치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예. 세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예. 한국 입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걸 수긍하는 입장은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이다 말씀드리겠고 예,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에서 이런 미국 기업은 손을 봐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 선에서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목해야 할 내용 또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이야기. 사실 이게 뭐 당장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연준에서 결정하는 하나하나가 또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 지명만으로도 굉장히 시장이 출렁일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인물이 지명되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또 지명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향후 흐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원래 가장 유력했던 후보라고 한다면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죠. 그 책사라고 해서는 케빈 핫셋이었고 11월 달에 이제 연준 의장 지명설이 났을 때 본인은 지명이 된다면은 쾌히 수락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 근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제레미 파웰 현 연준 의장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논란이 돼서 그 연준 건물을 짓는데 비용을 잘못 사용했다. 그것을 의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까지 해서 법정 출두 영장을 발부했는데 예. 제롬 파웰 의장이 참다 못해서 이것을 언론에 공개했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입장이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오른팔인 케빈 핫셋을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의회 청문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힘들구나. 어두워졌죠. 예. 그 대신에 나온 것이 이번에 이제 누구죠? 케빈 워시 케빈 워시 예. 전 이사. 전 이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2017년에 케빈 해시를 지명을 하려고 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지목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지목을 한 게 잘못됐다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이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해가지고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겪지 못했던 물가고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롬 파웰 의장은 이자를 낮추는 것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반대로 예. 물가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쿠팡 주식 엄청 많이 갖고 있던데 한 100억 원대 갖고 있대요. 이게 또 쿠팡으로 다시 얘기 사회 길어지면 안 이사죠. 될 것 같은데 예. 그 관계가 뭐 있다고 보일 수는 없는 거겠죠?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쿠팡 사태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작은 점이 아니라 지금 암의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국가 경제 이익 보호 차원에서는 이것을 만만히 볼 게 아니라 김민석 총리는 한 개의 기업 때문에 한미 간의 경제 관계가 흔들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한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말 결정적인 암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의장 후보가 또 관련이 있고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철저하게 예. 처리하지 않으면은 한미 간의 팩트시트 이행도 담보할 수가 없다. 정말 15%가 25% 되는 것이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진 나라가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연합도 있고 예. 지금 캐나다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한국이 어떤 본보기가 되는 상황은 피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다시 한번 이 한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적된 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모아볼 때는 정부의 설명보다도 미국 안에서의 이런 한국에 대한 불신은 심한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꼭 짚고 지나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창용 하는 총재랑도 지금 뭐 케빈 워시 지명자가 친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관계가 이런 개인적인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한테도 도움 될 수 있을 여지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너무 큰 희망을 가지서는 안 되겠다. 예. 왜냐하면은 스캇 베센 재무장관도 구윤철 부총리와 만남에서 구윤철 부총리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한국 원화의 약세는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고 스캇 베센트 장관도 이해를 했다고 우리 국내 여론에는 보도가 됐죠. 네. 하지만 미국 그런 미디어 보도를 보면은 한국 측에서 설명을 했다 해서 끝났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거기에 동의했다든지 이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을 다시 9개국 중에 하나로 환율 관찰 대상국을 지적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문장이 이유로 나옵니다. 예.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한국의 이런 환율이 이상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적으로 교감이 가고 소통이 되는 친밀한 소통 그런 관계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의 어떤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되거나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뭐 베센트 장관이라든지 연준 의장은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거든요. 아무리 그 정부기구의 독립성이 있다고 하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 그것을 무시하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파웰 의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한 것도. 예. 그렇다면 다음 연준 의장도 그렇고 미국의 상무장관이든 재무장관도 국무장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보스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설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한국 입장을 설명했을 때 나한테는 큰 피해가 올 것인가를 분명히 의식하겠죠. 예. 그렇다면 한은 총재와의 개인적 친문이라든지 이것이 본인이 모셔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것을 살리는 이런 정치적인 또 개인적인 압박감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미 내부 상황에서 또 보면 이민 정책 반대 시위로도 굉장히 혼란하고 또 이런 움직임이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인데 사실 보면 나오는 메시지와 조치가 좀 따로 간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을 때 거기에서는 2001년부터 재선을 해서 8년 동안 집권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강조했던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홈랜드 시큐리티, 국토 방어입니다. 국토 안보라는 단어가 미국의 최상위 안보 문건인 국가 안보 전략에 강조된 것은 정말 오랜만인데 그 국토 안보가 다른 뜻입니다. 조지 W. 부시의 행정부 때는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본토 공격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의 국토 안보였는데 예. 이제는 이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국토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뜻으로 다시 사용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미국이 양분화되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자층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이유 때문에 지난 2024년 대통령 선거 때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든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아니라
노쇠하고 지난번에 검증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재선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지지층이 얼마나 이탈할 것인가? 이번에 미네소타에서의 이런 민간인 피해 같은 사태, 후폭풍이 있는데 아니면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될 것인가는 아직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미국 법원은 예. 미네소타주에서의 이 아이스 이민 단속국의 활동을 잠정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즉 행정부의 이런 활동이 계속돼야 된다는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국면은 아직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런 불법 이민 문제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데에서 아직도 상당수의 미국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자체로 11월의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관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시행한 관세 정책의 후폭풍이 불어와서 미국 그 유권자들의 생활고가 파탄이 난다면 살인적인 물가고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불리한 정치적 상황이 일어날 것인데 예. 그것이 11월 선거 전일 것인가 아니면 중간 선거 이후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 미성년자 성착취범 사망한 제프리 앱스타인의 문서가 법무부에서 추가로 공개했는데 3만 쪽 분량이라고 해요. 동영상도 많고 뭐 사진 파일도 많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 내용도 있고 네네. 영국 왕자 내용도 있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크게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공개하게 되었냐는 예. 두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이 정부가 정부해야 되는데 미국은 사실 정부 말고 다른 엘리트들이 다스리고 있다. 예. 자기네들은 다 나쁜 짓을 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딥스테이트 제2의 더 막강한 정부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당선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이 세력권자들, 이 내부자들을 색출하는데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사업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꺼렸다가 결국엔 공개를 했죠. 예. 다른 쪽에서 요구의 목소리는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 진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개입이 있을 테니까 구린 것이 없다면 공개를 해라 그랬죠. 이 두 목소리가 합쳐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공교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저명 인사에 비하면은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할 정도의 이탈 행위가 나온 것은 없어요. 예. 그래서 현 상황은 뭐 어떤 것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만 쪽이 공개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상황으로 전개된다기보다는 그동안 미국 시민들이 신뢰했던 사람들, 빌 게이츠라든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꼭 불리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득권층이고 엘리트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힌 것은 나는 이 부패하고 이기적인 엘리트들을 처단해 주겠다. 진정한 미국인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한 우리 미국인들을 보호하겠다. 예. 이것으로 당선이 2번이나 된 대통령이거든요. 따라서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고 예. 여러 가지 저명 인사와 엘리트들의 추잡한 그런 사생활의 폭로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기회도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예. 빌 게이트 측에서도 그거는 앱스타인의 그 무슨 시샘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담이 없는 것이죠. 예. 자기 변호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중적인 엘리트와는 난 다르다. 나는 막말을 하지만 난 거짓말을 한 적은 없지 않냐. 불법이민 단속 지나치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는데 왜 뭐라 그러냐. 난 이중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미국과 이란과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거나 뭐 이란도 말하는 걸 보면
일단 대화나 협상에 대한 의지가 읽히긴 하는데 또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미 행정부 안에서는 신속 군사 옵션도 함께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실제로 긴장이 좀 완화가 제대로 됐다고 봐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란의 핵시설 3곳을 이제 공습한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예.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 확률이 확실하지 않은 군사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면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군사 행동을 한다면은 이스라엘과의 치밀하고 아주 돈독한 사전 협의가 있고 군사 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미군이 영공을 지나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중동 지역에서 이런 군사 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전격적인 군사 행동을 할 그런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일단은 이란 지역에서의 미군을 증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옵션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에 들어간다면은 이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 세력의 결집이었는데요. 특히 제이디 벤스 부통령으로 대표되는 마가 세력에서의 미국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에서는 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조 부활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꾸 딴 일을 하느냐? 왜 이란을 폭격하고 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이 한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한다면은 마가에서 이런 세력의 목소리가 다시 증폭될 것이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들어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